네, 2020 열린 소통 포럼 우리 지금 만나 이제 마지막 행사입니다. 종합 포럼 당신이 만든 정책, 당신이 만드는 대한민국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여지없이 오늘 행사 진행을 맡은 스탠드업 코미디언 강석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7번 진행을 하니까 현장에서 박수가 드디어 나옵니다. 네. 끝까지도 박수 안 쳐주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자, 오늘도 댓글로 인사 말씀 나눠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열린 소통 포럼 오늘 이벤트 같은 거 있나요? 없으면은 열린 소통 포럼이 아니죠. 오늘은 무려 이벤트가 한 4-5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한테도 또 따로 쓰라고 상품을 막 이것저것 쥐어주시더라고요. 박다원님, 조대중님 반갑고요. 이미숙님도 반갑습니다. 최명수님, 오늘 기대감이 아주 넘쳐 흐르는 행사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종합 열린 소통 포럼이죠. 네, 종합 포럼으로 진행이 되고요.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떤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었는지, 그리고 내년 2021년 열린 소통 포럼은 어떻게 운영이 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댓글은 평소 올려주셨던 것처럼 계속 나눠주시면 되고요. 참여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시니까 댓글도 재밌는 게 참 많아요. 그리고 오늘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네, 댓글 남겨주시는 것 이외에도 주제 제안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놨는데요. 아마 오른쪽 위편을 보시면 될 겁니다. 자료화면 한번 같이 볼까요? 네, 별표 모양이 보실 겁니다. 실시간 채팅 옆에 보시면 캡틴 아메리카 방패가 있습니다. 네, 요걸 누르시면은 여러분들이 주제 제안, 그러니까 내년 2021년에 우리가 어떤 주제로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채팅창이 따로 있습니다. 이거 따로 남겨주셔야 됩니다. 네, 연습 한번 할 겸 그쪽에다가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오늘 포럼 시간 동안 3시 50분까지 고민하신 다음에 포럼 주제 제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분 추첨해서 치킨 쿠폰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열린 소통 포럼은요, 평소와는 다르게 오늘 1시간만 아주 임팩트 있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오늘도 역시 퀴즈와 선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준비된 선물은요, 2020년 올해 수확한 햇 곡물 세트입니다. 4종 세트를 바로바로 저희가 선물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50여 분께 선물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반응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치킨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햇 곡물 세트 이러니까 이렇게 약간 좀 좋다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대박 박다원님, 영혼을 좀 넣어서 얘기를 해주시고요. 네, 선물 좋아요. 이윤희님 역시 물결 표시, 웃음 표시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서성훈님 우와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역시 영혼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네, 햇곡물 세트 얼마나 좋습니까? 이럴 때 아니면 또. 네. 자, 그러면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셨는지,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저희가 데이터로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열린 소통 포럼 한눈에 보기. 자,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저희가 5월이었습니다. 지난 5월 코로나19가 1월에 시작이 된 이후에 5월에 여러분들 처음 만나 뵙게 됐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오프라인으로 만나 뵀어야 되는데 저희 계획도 다 그렇게 짜여져 있었지만 어떻게 좀 금방금방 굉장히 빨리 바꿔서 여러분들을 다행스럽게도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6번의 행사가 진행이 됐고요. 전체 출석률은 78.3%. 야, 이 비대면 행사가 보통은 이제 출석률이 한 반밖에 안 되거든요. 하지만 저희 열린 소통 포럼은 몇 퍼센트다? 78.3%.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또 욕심이 생기는 게, 이게 78.3이라고 써 있으면 그럼 나머지 21.7은 뭘 한 걸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만, 하지만 평균적으로 굉장히 높은 출석률이라는 것, 그리고 함께하신 국민 여러분들이 2,493분,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고민 나누는 시간이 4,986시간이나 됩니다. 이제 국민들의 시간 5,000시간을 함께 써서 우리 열린 소통 포럼이라는 행사를 함께 만들어 봤고요. 자,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광화문 1번과 관련 사이트, 저희 페이스북이 준비가 되어 있죠. 그리고 홍보를 통해서도 함께 해주셨고, 또 지인 추천이 12%나 됩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야, 조금 있다가 열린 소통 포럼이라는 행사가 열려. 그리고 문자로 보내가지고 2시에 하니까 꼭 들어오도록 해.
상상이 잘 안 되죠, 사실. 근데 그런 분이 12%나 됩니다. 훌륭하죠. 그리고 국민 6명, 그리고 공무원 3분,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게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공무원들과 국민 모두가 채팅창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정말 말 그대로 열린 포럼으로 진행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만족도 가장 높았던 포럼 지난 6차라고 이제 집계가 됐습니다. 바로 지난주였죠. 그리고 소통은 잘 됐나요? 만족도 평균 3.9점. 네. 5점 만점에 3.9점이라고 하면 왠지 높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만은 그래도 네, 그렇죠. 저희가 더 고민하고 또 보완해야 될 점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열린 소통 포럼에 참여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가장 좋으셨던 점들 6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이분 오셨군요. 인천 서구 생활공감 정책 참여단의 김홍국님. 제가 맨날 볼 때마다 김흥국님으로 봐가지고 응리예요. 네, 강석일 진행자님 감사합니다. 이분이 댓글 지분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곡물 4종 세트 너무 좋아요. MC님 너무 멋져요. 좋습니다. 권민희님 커피 한 잔 드리도록 하고요. 약간 이러니까 약간 그 신당동 떡볶이 DJ 같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열린 소통 포럼을 참여해서 가장 좋았던 점 뒤에서부터 살펴볼까요? 경품, 이벤트 등 부수적인 재미들, 그리고 재미있고 친근한 진행. 이건 저 잘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5위야. 5위예요 이게. 재미있고 친근한 진행이 5위입니다. 예. 그리고 실시간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들이 함께 댓글로 참여해 주시고 의견들도 나눠주시는 내용들 저희가 엑셀로 다 정리해서 하나로 모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내용은요. 1위, 좋은 강연과 정책 정보를 알게 되는 것. 참 평소에 모시기 힘든 그런 분들도 모셔보고 또 특이하게 또 유명한 분들만 모시는 게 아니라 정말 실무에서 가장 실질적인 이야기를 나눠줄 수 있는 분들도 열심히 이 자리에 모실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뭐랄까요? 네, 굉장히 실질적으로 와닿는 이야기들을 중점적으로 나눌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위가 이제 관심이 많았던 주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 사실 이건 또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주신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들 함께 나눠주셨고요. 자, 그럼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뜬금없죠? 네, 저희가 퀴즈가 5번 나갈 건데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갈 겁니다. 예상하기 힘드시겠지만 열린 소통 포럼 참여해서 가장 좋았던 것은 3위를 맞추는 퀴즈입니다. 야, 이거 밑도 끝도 없어요. 심지어 객관식도 아닙니다. 네, 어떻게 맞춰 이걸? 그죠? 하지만 기획팀은 이거를 퀴즈로 냈습니다. 자, 그럼 퀴즈 드립니다. 열린 소통 포럼에 참여해서 가장 좋았던 점 3위는 무엇일까요? 우리 송경희님 뭐 같으신가요? 실시간 소통이 잘 이루어졌다는 것 같은데요. 실시간 소통이 잘 이루어졌다. 땡. 네, 넘어가고요. 이선아님. 뭘까요? 뭘까요? 네, 넘어갑니다. 땡. 네. 지금 이미숙님 정부 정책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서 역시 틀렸고요. 네. 지금 뭐 맞추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우리가 이 열린 소통 포럼을 통해서 어떤 걸 이루어내는지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대부분의 정책적인 소통은 만드는 사람 따로 있고 듣는 사람 따로 있고 좀 이런 식이죠. 하지만 우리는 국민 여러분들이 이 포럼에 뭐를 하실 수 있죠? 그죠? 맞습니다. 정답이 슬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선착순 10분께 곡물 4종 세트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되면은 이제 눈치 정말 빠르십니다. 네, 이제 이 댓글 보시면은 뭐 이제 다 나왔어요. 10명 다 나왔습니다. 10명 다 나왔고요. 네, 곡물 4종 세트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국민들이 직접 정책과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점 정답으로 맞춰 주셨습니다. 이게 저희가 행사를 한 7번쯤 진행하니까 이제 참여자분들도 눈치가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이걸 어떻게 맞추지? 신기합니다. 네, 저희가 선착순 10분께 곡물 4종 세트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0년 열린 소통 포럼 어떤 이야기들 나눴는지 회차별로 잠깐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이었죠. 5월에 함께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행정이 가야 할 길을 묻다. 이때는 정말 막막한 느낌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터진 이후에 다들 거의 뭐 그로기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는 뭘 해야지? 이제 어떻게 해야지? 이런 막막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때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세 분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봤고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재난으로 인한 불특정 다수의 국민 건강 지원, 디지털 약자 지원, 행정 내부의 혁신 이런 것들을 함께 얘기해 봤습니다. 사실 뭐 이런 내용들은 저희 광화문 1번가 페이스북 홈페이지 참고해 주시면은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리포트 형태로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2차 열린 소통 포럼 재난이 일상이 된 시대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우리는 위드 코로나를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코로나가 당장 끝날 것 같지 않은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또 어떤 정책들을 준비해야 할까?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의 디지털 생활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렸죠. 비대면 산업이 갑자기 커지면서 디지털로 우리는 어떻게 정책을 제안하고 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봤었고요. 네 번째, 요게 참 주제가 아주 재밌었죠. 새로운 귀농귀촌을 상상하자. 그래서 실제로 이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이 이곳에 함께 와주셨고요. 이때 또 기억나는 분들이 기억나시죠? 그 참동 TV라고 부부 유튜버가 오셔가지고 그 오미자였나요? 네, 갑자기 홈쇼핑 한번 열고 그랬었죠. 네, 참동 TV 함께 4회차에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미숙님 4차 때 참여 패널 중 한 분이 제 고등학교 동창생이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알았지? 그죠? 와서 고등학교 어디 다녀오셨어요? 이거 얘기 안 하잖아요. 어떻게 알지? 이미숙님도 저희 댓글 지분이 굉장히 높으신 분입니다. 대주주예요. 네, 5차 열린 소통 포럼 비대면 시대에 국민 소통에 새로운 화두를 던지다. 이제 구체적인 소통 방식에 있어서 우리는 정책 홍보 어떻게 국민들에게 다가가야 할지 그리고 그 소통의 구조는 어때야 할지 이런 내용들을 함께 나눠봤고요. 마지막 지난주였죠. 이제 코로나 시대에 정말 많이 변해가고 있는 이 산업 구조 안에서 나의 일은 무엇이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얻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까지도 함께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퀴즈를 또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퀴즈가 어디서 나올 게 있을까 싶은 일이지만 네, 여기서 바로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세한 결과는 광화문 1번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저희는 두 번째 퀴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곡물 4종 세트 전달해 드릴 거고요. 네, 이선희님 진행자님 유당이 정말 최고시네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걸 5위로 뽑으셨습니다. 네, 잊지 않을 거예요. 네, 자 그럼 두 번째 퀴즈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의 정답이 있습니다. 자 퀴즈 드립니다. 참동 TV 청년 귀농 부부가 출연했던 회차는 몇 회차였을까요? 자 1, 2, 3, 4, 5, 6 중에 뽑으시면 됩니다. 참동 TV 부부 유튜버가 함께 나왔었죠. 네, 요거 바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정답을 굉장히 빨리 맞추십니다. 네, 진짜로 이 6번을 다 보신 모양이에요. 야 대단합니다. 사실 이 좀 보통 일이 아닌데 정말 다 보신 것 같습니다. 우리 참동 TV 함께했던 회차는 4회차였습니다. 10분께 곡물 세트 선달해드리고 그 와중에도 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5회차라고 그 와중에도 틀려요. 또 네, 이미 10명이 넘어갔는데도 그리고 또 틀리는 분들 보면 또 다 저기 이름이 다 익명입니다. 네, 근데 김홍국님도 맞추셨습니다. 김홍국님은 근데 한 20번째로 써주신 것 같아가지고 김홍국님께는 커피 쿠폰 하나 전달을 따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님도 같이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진행이 좀 번잡스럽긴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마지막이 돼가지고 저도 굉장히 흥분을 많이 했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 보너스 이벤트 또 갑니다. 뭐 이벤트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아주 네. 자 그럼 이제 4차까지 되어 있는 요 이벤트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여기서 보너스 퀴즈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빨리 쓰시는 분들에게 선착순 10분께 나가는 거고요. 요것도 퀴즈가 아주 근본이 없는 퀴즈이긴 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2021년 또 광화문 1번가로 국민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될 텐데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여러분들이 2021년 열린 소통 포럼 함께 하시면서 받고 싶은 선물은 어떤 것인가요? 라는 퀴즈로 꾸며봤고요. 선착순 10분께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이 정말 제가 사회자 생활 한 10년 해봤는데 역대 가장 근본 없는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십니까? 피자, 커피 쿠폰, 아이폰. 아이폰은 좀 그렇죠. 네, 커피 쿠폰, 쌀은 뭐죠? 네,
과자, 치킨, 네, 온누리 상품권. 야, 요건 좋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이런 건 좀 나가줘야 돼요. 근데 이게 유가증권이라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곡물이라고 남겨준 분이 있습니다. 박경자님 곡물이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진짜로 받고 싶으신 건가요? 네. 보통 엄마 모시고 전국 여행 가고 싶다는 분도 있습니다. 김홍국님이에요. 김홍국님. 김홍국님. 엄마 모시고 예. 그렇습니다. 네, 다양한 분들이 있는데 너무 다양하지 우리는, 그죠? 네, 감사하고요. 정말 저희가 장난스럽게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지난 6번의 열린 소통 포럼 우리 국민 여러분들과 댓글창에서 함께 소통하면서 이런 시간들을 함께 만들 수 있었던 게 제 인생에서도 정말 기억에 오래 남을 만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 5위로 뽑아주신 거 보면 그렇게 막 임팩트는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내년에도 꼭 만나 뵀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함께 만들어온 열린 소통 포럼 2020년 열린 소통 포럼 저희가 정말 찐 팬들 그리고 정말로 이 열린 소통 포럼을 사랑하는 분들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저희가 2주간 최근 2주간 총 6번의 국민 참여 수개 토론이 함께 진행이 됐는데요. 비공개 형태로 줌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이 내용들에서 정말 많은 의견 내주시고 또 함께 소통했던 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 직접 한번 모셔봤습니다. 이선아님 그리고 김하종님, 송경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짧게 자기소개만 먼저 한 다음에 한 분씩 좀 여쭤볼게요. 네, 네 잠시만요. 네, 네 말씀하시죠. 네, 강원도 춘천에서 왔고요. 현재 교육대학교 졸업하고 기후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린 소통 포럼 6차에 처음 알고 참여를 했는데 왜 이제 알았나 하는 정도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긴장을 많이 하신 모양입니다. 네, 그리고 송경희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 소속돼 있는 생활공감 정책 참여단 서울시 중구 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차부터 6차까지 열린 소통 포럼 한 번 빼고 다 참여했고요. 수기 과정을 6번 중에 5번 참여를 해서 오늘 이 자리에 네. 우리 두 젊은 그 청춘들과 또 언제나 열정적으로 사회 봐주신 우리 사회자님 이렇게 만나뵐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한 번 빼고 다 참여해 주신. 근데 보통은 이제 한 번 빼고 다 참여해 주셨다고 하면 정말요? 너무 감사해요라고 할 텐데 저는 반대로 그 한 번은 왜 빠지셨습니까? 네, 한 번은요. 이것도 어떤 소통의 부재였던 것 같습니다. 늘 우리 그 이메일이나 문자로 안내를 해줘가지고 그걸 너무 믿었어요. 그래서 23일, 9월 23일인 거는 기억을 했는데 문자가 오면은 접속해야지 했는데 문자를 그때 안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놓쳤습니다. 제 실수이긴 하지만 조금 그쵸. 엉망스럽기는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페이스북 광화문 1번가 좋아요를 누르시면은 받기 싫어도 지겨울 정도로 알림이 옵니다. 그러니까 늘 왔어요. 근데 그랬구나. 그날만 네. 뭐 운명의 장난으로 그런 날이 그렇게.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쉽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선아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선아라고 합니다. 저는 가까운 서울에서 왔고요. 지금은 직장을 쉬고 있어서 어떻게 얘기할까요? 직장을 쉬고 있는 청년 대표로 여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그런 청년들이 너무 많아서 그 대표성을 정말 근데 이게 정말 말씀해주신 내용이 묵직하면서도 재밌게 표현해주셨지만 참 묵직한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자, 그 와중에 김홍국님, 아까 어머님이랑 여행 가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 어머님이 저 요양병원에 계시다고 합니다. 저기 쾌유를 빌겠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한 분씩 그 수기 토론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하종님은 수기 토론 안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중심적으로 얘기를 해주셨나요? 저는 수기 토론 내용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저는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내용들이 오가던가요? 네. 코로나19나 이런 재난 관련 대책에 대해서 좀 지역 커뮤니티를 만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저희 지역에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었는데 그런 걸 듣고 우리 지역에도 이런 게 많았구나라는 생각에 새삼
놀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성격이 원래 좀 차분하시죠? 네. 근데 상당히 진중하고 아, 진지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 오가는 이야기들 중에 또 가장 뇌리에 박혔던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네,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에 양적으로는 이미 너무 많다. 그런데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서 문제다라는 뭐가요? 그 커뮤니티나 이런 커뮤니티가 지역에서 재난을 뭔가 점검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일단 그런 형태의 뭔가 커뮤니티도 많고 무슨 전검단 무슨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은데 양적으로만 많고 이거에 대해서 정말 케어가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정부가 바뀔 때마다 계속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게 더 문제인 것 같다라는 말씀이 상당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재난 대응 커뮤니티가 이제 양적으로는 충분한데 질적으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았느냐라는 의견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라고 해주셨고요. 우리 이서연님 같은 경우에는 수기 토론 안에서 좀 인상 깊었던 내용들 몇 회차 함께 하셨죠? 저는 1회차였던 네네. 코로나19 이후에 행정에 갈 길을 묻다라는 그 수기 토론에 참여했었는데요.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인상 깊었던 그 부분이 저희가 코로나19 이후로 대국민을 대상으로 한 심리 지원에 대해서 1차부터 지금까지 6차까지 계속 논의가 진행되어 왔던 과정을 조금 더 보태는 저희가 그 토론 주제로 하나로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1차에서 보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국민을 대상으로 한 심리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국민의 의견이 있었고 그거를 행정이 또 받아서 그 정책을 실행한 거를 제가 수혜를 했더라고요. 제가 코로나19로 직장을 퇴직하게 됐는데 네네. 그러셨구나. 네네네. 그 이후로 조금 우울이 생겨서 그럴 수밖에 예, 없죠. 네. 그 청년 심리 지원 상담을 통해서 조금 많이 회복하고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이게 또 저희 시민 참여자들 분들과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그 정책을 만들어내고 또 그 만들어낸 정책을 제가 수혜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니까 이 정책 포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거를 새삼 느끼게 됐더라고요. 또 되게 감사하게도 느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특히 청년들이 이런 포럼에 더 많이 참여해서 자신의 목소리도 내고 또 동시에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를 좀 알게 되는 계기로 삼았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참 개인적인 아픔 혹은 어려움들 안에서 행정이 나에게 주고 있는 것들 그리고 행정과 내가 주고받고 있는 그런 대화들을 정말 온몸으로 느끼셨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 정책은 나를 걱정해서 나에게 힘을 내라고 나온 정책이구나라는 걸 정말 느꼈다라는 게 막 약간 환희 같은 느낌으로 느껴집니다. 송경희님은 어떠신가요? 정책 토론, 그러니까 수기 토론 몇 회차에서 함께 해주셨죠? 네, 저는 정말 이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인데요. 수기 토론 6차가 진행되는 동안에 5차례를 제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네네. 네,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뭐 재난과 또 이 디지털 코로나로 인한 디지털 정책에 대한 얘기들이 다 있었는데 중복되기도 하고 서로 연계되기도 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의 디지털 생활 안녕하십니까?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제일 제가 공감하고 또 생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제 많은 제안들이 열린 소통 포럼을 통해 가지고 제안되었던 내용들이 각 그 행정안전부에서 여러 부처에다가 또 정책이 이런 제안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부처에서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라고 해서 그게 다 이제 나왔었어요. 정부에서 각 부처에서 그걸 가지고 수기를 했는데 그 수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줌을 이용을 해가지고 소수 집단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네. 비공개로. 근데 정말 전국에 많은 분들이 전문가 못지않게 다양한 의견들을 또 수기를 해주셨어요. 예. 거기에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 또 정부의 그 답변들이 다들 나와가지고 디지털 교육의 어떤 그 기획학대 및 어떤 그 방식의 전환에 대한 답변들을 정부 각 부처에서 교육부며 뭐 이렇게 과학기술부며 다 내놨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가지고 수기하는 과정에서 저는 다시 한번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냐면 디지털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이며 방식도 중요하고 또 속도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방향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꾸준한 우리의 그 모든 국민들이 참여하는 이런 수의 과정이 정말 소중하구나. 또 정말 전국의 많은 국민들이 국가 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네. 디지털 소통 관련해서 이제 교육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디지털 디바이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접근이 어려운 네, 소외계층. 국민들은 분명히 또 소통 자체에서 소외가 될 수 있는 문제가 그렇죠. 있죠. 그래서 저는 그 카톡으로 그 어르신들이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니면 이제 꽃 화면에다가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렇게 오는 거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게 그 소통에 참여하는 한 가지 방안으로서 내가 좋다고 느낀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경험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좀 귀찮기는 합니다만은, 네. 근데 네. 굉장히 훌륭한 소통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어르신들의 소통 방식이고 또 그렇게 적응을 해 나가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좀 맞습니다. 많이 보내십니까? 저는 이제 받기도 많이 받고요, 네. 보내기도 많이 보내곤 합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런데 네. 상대방이 스트레스 되지 않을 만큼만 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하나만 보내도 사실은 좀 예. 네. 하지만 근데 이게 생각을 바꾸면은 야, 이런 메시지를 보내실 수가 있구나 이제라는 것만 몇 년 전이랑 비교해 보면은 대단한 일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부터 차근차근 음. 네. 그리고 이제 줌이나 이런 것들도 또 활용을 하시잖아요. 네. 막상 또 써보니까 되게 쉽죠. 네. 이번에 줌을 처음으로 경험을 해봤습니다. 저는. 네네. 그래서 이 줌을 경험해 보니까 너무 재미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역시 교육은 중요한데 그 교육의 방식에서 우리가 항상 체험이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했던 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백문이 불여일견이다를 떠나서 백견이 불여일행이다. 야, 이런 야, 사자성어를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아, 네. 너무 멋있습니다. 사실 줌은 여기 옆에 있는 두 분도 올해 처음 써봤죠? 뭐 그렇습니다. 네, 다 이제 똑같은 스타트 라인에 이제 선 거 같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 비대면 상황들이 우리를 강제적으로 참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다라는 네.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럼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타이밍이 정말 알 수가 없죠. 네, 여기서 바로 퀴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이런저런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퀴즈를 이렇게 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정말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송경희님의 지금 고향은 어디일까요? 라는 네, 뭐 힌트가 없잖아요. 저도 모르거든요. 네, 근데 고향 뭐 팔도 안에 어디 있겠죠. 뭐 시카고 뭐 이런 데 아니죠? 아니죠. 네, 아니죠. 네, 대략 그냥 뭐 저기 힌트라도 하나 주시면은 경상도 기초자치단체 레벨까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경상남도까지 얘기해 주셨어요. 경상남도. 자, 그럼 제가 답 올라오는 거 계속 말씀드릴 테니까 네, 경상남도. 네, 연예인도 아니고 정말 이제 국민의 한 분이지만은 이분의 고향이 어디냐라는 네, 경상남도라고요. 그러니까 서울 아니고요. 네, 진주, 김해, 창원, 천안, 충청도입니다. 한국 뭐 합니까? 네, 뭐예요? 네, 부산.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함양 아직까지도 안 났나요? 울산. 문자 보내고 계신가요? 네. 문자 좀만 이따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네. 이걸 보시고 정답 다르시라고요. 누군지 어떻게 알고? 네. 네. 그 앞에 나오시면은 이제 시청자가 아니라 출연자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를 가지고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저 힌트를 준다는 차원에서 막 얼른 알려드리려고 했더니 네네. 예, 죄송합니다. 그 댓글이 엄청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네. 올려도 뭐 모릅니다, 사실. 예, 네. 예. 자, 그럼 이제 충분히 나온 것 같아요. 자, 정답 공개합니다. 나오네. 정답? 거창. 정답 거창군입니다. 거창군. 네. 맞힌 분이 계세요. 맞춘 분이 계십니다. 예. 놀랍습니다. 네, 저희 놀랍습니다. 이게 거창이 10명까지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저희 여기 기획팀이 참작을 해가지고 거창에서 좀 가깝다 싶으면 예, 다 정답 합천까지- 처리로 합천까지 맞춰주십시오. 거창군 합천. 인근에 있으면 그냥 다 정답 예, 처리해주세요. 네, 감사하고요. 자,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을 하나 더 해야 되는데 또 뭐 고향이 어디냐 이렇게 묻기는 좀 그래가지고 네, 우리 김하종님이 함께 해주셨잖아요. 네, 아까 어떤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의 집중력을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종님이 어디에 가장 인상이 깊었다고 얘기를 했었을까요? 라는 요거는 준비된 질문입니다. 심지어 제가 그냥 방금 얘기한 게 아니라 준비된 질문이 이겁니다. 김하종님은 토론에서 가장 뜻깊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라는 내용이고요. 김예진님이 거창이라니. 뭐 거창에서 태어나면 안 됩니까? 네. 네, 진중한 성격. 그렇죠. 네. 너무 많은 정책. 그렇습니다. 몰라요. 당당합니다. 네, 몰라요라고 해주신 분한테 선물 하나 내보내주시고요. 조대중님 양적으로는 성장을 했는데 질적으로 부족하다라고 얘기해주신 부분 정확하게 정확합니다. 맞춰 주셨습니다. 우리 커뮤니티 양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지만 사실 내실을 좀 더 다져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김하종님이 얘기를 해주셨었죠. 비슷한 질문 해주신 답변 해주신 분들한테 선물 바로 나가도록 하고요. 어떤 분들이 이제 공무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이제 공무원들이 아니라 정말 그 국민의 한 분으로서 함께 해주신 분들이고요. 이제 공무원으로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공무원들이 뭐 더 열심히 움직여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그 와중에 한 분이 이제 공무원 분들도 사람이고 공무원분들도 너무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러니까 응원하자라고 하는데 성함이 박영선님입니다. 중기부 장관이죠. 네. 바쁘신데 공사가 다망하신데 댓글도 또 남겨주시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퀴즈는 이렇게 마무리를 함께 하도록 하고요. 세 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2021년 열린 소통 포럼에도 열심히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저희가 특별 강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이게 내 이야기가 들어가고 있는 건가? 내 의견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건가? 이런 실효적인 그리고 효용성 혹은 그쵸? 네, 그런 측면에서의 내가 이게 반영이 되고 있는 건지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여를 계속 해주셔야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도 함께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좌우를 넘는다. 그리고 88만 원 세대라는 책의 저자이시기도 하죠. 그리고 최근에는 당인리라는 소설로 데뷔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우석훈 교수님 강연 박수로 함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석훈입니다. 예, 지금 소리 잘 나가나요? 예, 그 정책에 대한 얘기는 늘 인기가 없어요. 그 한국에서는 정무에 대한 얘기, 뭐 누구 나쁜 놈, 누구 잡아 죽이자 이런 건 인기가 있는데 뭘 고치자고 하면은 사실 인기 없거든요. 근데 이게 좀 왜 중요한지 조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코로나와 함께 우리가 1년을 지났고요. 이제 생활해 보면은 1국면은 아마 코로나 백신이 나오기 전 1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버티는 시간이고 2국면이 되면 이제 백신은 등장할 건데 이게 보급되고 뭐 그런 확산되는데 시간이 한 1년은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2년간이 이제 어떻게든 버텨야 되고 그 경제 충격이 굉장히 심해져서 많은 데는 문을 닫고 어려워지는데 또 1년간 갈 거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지금과는 다르지만 새로운 균형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가는데 또 1년이 걸릴 겁니다. 그러면 4년 정도의 시간을 이제 우리가 버텨야 되는 거고요. 지금까지 온 특징을 보면은 이제 세 가지가 특징인데 국가가 굉장히 강화됐어요. 근데 이거 뭐냐면은 국경도 강화되고 유럽 같으면은 뭐 옆에 국가로 그냥 버스 타고 가서 먹을 것도 사고 막 그랬는데 이제 국경을 못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어느 나라에 사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굉장히 갈려요. 어저께 이제 프랑스 봉쇄 2차 봉쇄를 놓고선 논쟁하는 걸 보니까 서점이 빠졌어요. 그리고 서점 주인들이 움직여내서 그 맨 앞에 있는 사람이 파리 시장에 나왔거든요. 이게 뭐냐면 지금 서점이 매우 어려운데 논쟁을 보니까 술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술은 먹으러 가면서 책은 못 사게 하느냐. 근데 지금 이 봉쇄 기간 동안에 크리스마스가 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책은 안 보고 술은 먹냐.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국가가 되게 중요하게 됐고 그럼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 방식은 정치잖아요. 그러니까 선거가 엄청나게 중요해져서 역대 최대 선거를 지금 다 강화하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갱신하는 중이거든요. 저희도 지난 총선이 뭐 엄청 차별가 많았고 미국도 그래요. 이거는 그러니까 국가가 중요해지니까 당연히 그렇게 된 거고, 또 한 가지는 로컬이라고 하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되게 중요하게 왔어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우리가 뭐 특히 한국은 중앙만 생각하지 지역은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뉴욕 주지사가 누군지 다 알게 됐고, 그 일본에 동경이 있는 줄 알아서 동경에 도지사가 있고, 거기가 여성인 것도 신경 안 썼는데 인지인지 알죠. 저 죄송한 말씀이, 심지어는 대구시장이 누군지 큰 신경 안 쓰는데 지금은 다 알잖아요. 이게 방역이 움직이는 현장이 로컬이기도 하고 경제가 움직이는 현장이 또 로컬이기도 해서 이 세 가지가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뭐 시장이 움직이는 대로 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게 변화가 됐죠. 좀 불행한 말씀이지만, 그럼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좋아질 거냐라고 하면은 자본주의 역사에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나오미 클라인이라는 이 캐나다 학자이고 저자가 지난번에 있었던 미국의 캐트리나라고 하는 허리케인 때 보니까요, 뭔가 좋게 만든다고 하기는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냥 하고 싶은 일들을 그냥 그 핑계를 내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제 방송 같은 데 보면은 재난을 통해서 이게 위기이고 기회다, 이게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데 그런 일은 없고, 지금 우리 상황도 그래요. 그냥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슬픈 일들이 이제 코로나 극복이라는 이유로 진행되고 뭐 그럴 거예요. 케이블카 만들고 무슨 국립공원에다가 무슨 개발하는 게 코로나 뭐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냥 핑계 대고 하는 거거든요. 중앙 정부도 그렇게 하고 지방 정부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기업과 토건이 원하는 형태가 코로나 대안이라고 하면서 지방도 이제 재난 자본주의로 갈 건데, 이 큰 일은 뭐냐면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제 전통적으로 시민 사회에서 이걸 막고 안 된다라고 했는데, 한국의 시민 사회는 그 자체도 약하지만 이게 대면 관계를 통해서 움직였어요. 사실 서로 얼굴 보면서 회의를 하고 결의를 하고 우리가 이걸 바꾸자고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 한국의 시민 단체 시민 사회가 사실은 정지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뭘 해본 경험도 별로 없고 그렇게 뜻을 모으지 않았던 나라니까, 국가는 강해져서 국가 일방주의로 가는데 반대편에 그걸 제어하는 사람들은 약해져 있고 힘들어하고 그런 상태가 기본 조건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데요. 사실 지난 4, 5년간 그리고 이 촛불 이후에도 정책으로 보면은 미실 행정이 보다 강화되었어요. 근데 원래는 촛불 정부의 의미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냥 전문가들이 밀실에 모여서 우리는 이렇게 하기로 한다 하고 그거를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보이는 과정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폐쇄적이 됐고, 맨 마지막에 보이는 모습은 사실은 그렇지 않았으면 훨씬 더 부드럽게 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밀실에서 하다 보면은 그런 여러 사람의 목소리를 듣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 정부의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은 사실 결과보다는 과정이 더 중요한 순간이 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과정을 못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시민 참여가 강화될 거냐라고 하면은 기존에도 그냥 홍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런 걸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세요라는 형태가 됐지, 다 결정해놓고 맨 마지막에 이제 이 언론에 공개를 하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는 뭐 싫다고 얘기를 해도 그냥 이미 결정된 거니까 그냥 간다. 이게 슬픈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코로나라고 하는 또 다른 조건이 나왔으니까 가뜩이나 중앙 정부가 더 세진 상태에서 시민 참여라는 것도 사실 되게 제한될 거 아니에요. 이게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민 사회나 이게 움직이는 방식은 자주 보고 얘기하면서 결의하고 토론회하고 야 이건 안 되겠다 이런 건데, 이게 생략되니까 그냥 갈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상태에서 매우 열심히 참여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시민들의 참여가 불완전한 탑다운 방식으로 많은 것이 결정될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논쟁으로 치면 뭐 이
대주주 요건을 3억으로 할 거냐 10억으로 할 거냐, 사실 그거는 별 중요한 일도 아니고 그 흐름이 중요한 건데 아무 논의도 없이 그냥 오늘 딱 던지니까 마침 또 지금 이 코로나 이후에 이 유동성 장세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동안에 그 얘기를 하니까 뜨거운 불이 된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 뭐 논의한 적도 없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막 던지다가 생긴 위험. 그리고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부동산에 대해서 이거 하면 좋겠다. 뭐 모든 부동산 정책은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얘기를 하고 서로 이제 줄이는 방식으로 해서 이게 수렴해 가는 게 아니라 던져버리고 나서 잘 될 거야라고 하는데 사실 잘 안 되죠. 이런 게 이제 탑다운 방식이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 로비를 평소에 잘하고 잘 끼어들고 그런 대기업이나 강한 주체들 위주로 움직여 나갈. 그래서 말은 시민이라고 하고 뭐 우리 수렴했다고 하는데 그런 게 없을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우리의 원래 좀 비극이 뭐냐면은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지역에서의 이 활동이 되게 약하거든요. 약한 이유가 많은데 그 중에 제일 큰 걸 보면은 이 서울 수도권의 구청장 이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 국회의원은 알아도 구청장 누구예요 그러면은 잘 몰라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 한국인의 평균 편도 출근 시간이 2010년 기준으로 58분이거든요. 왔다 갔다 2시간 걸리는 게 평균이에요. 근데 OECD는 한 30 몇 분, 28분이고 스웨덴 같은 나라는 18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 평균이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5분 내에 자전거 타고 걸어갔다 올 수 있는 데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본이랑 터키가 좀 원래 좀 길다고 하는데 여기 40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원래 이랬던 나라가 아니고 95년도였죠. 그때 인구 총조사는 편도 28.6분인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30분 내에 왔다 갔다 하니까 그때는 마을 같은 게 좀 있을 텐데 지금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뭐 출퇴근하나 2시간 쓰고 나서 누가 동네에서 무슨 행사하니까 나와보라 그러면은 진짜 패 죽이고 싶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책에 대한 관심을 갖기도 어렵고 특히 지역 차원에서의 뭔가를 갖기 매우 어려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변화를 만들어야 될 거냐라고 하면은 이제 신자유주의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저는 안 좋아하는 표현이지만 어쨌든 시장이 있는 대로 하고 좀 정부는 작고 이렇게 내버려 두면 될 거다라는 게 오랫동안 오고 그러다 보면 뭐 공동체니 이건 다 귀찮은 거고 혼자 알아서 하면 되는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코로나와 함께 이 공동체라는 게 갑자기 바뀌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제 아파트에 산다고 생각해 보시잖아요. 근데 그 아파트에 확진자가 지나갔다 안 지나갔다는 게 갑자기 이게 확 바뀌어요. 제가 애들 둘을 키우다 보니까 그 학교는 상관없는데 그 동네에 이 영어 학원에서 확진자가 어린이가 한 명 나오니까 이 학교에서 전화 왔어요. 애 빨리 30분 내에 데리고 가라고. 그래서 이게 평상시 같은 공동체니 뭐니 다 필요 없는데 이 코로나 상황이 되니까 누구랑 사느냐 여기에 뭐가 있느냐 그게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좋든 싫든 우리가 공동체라는 것을 갑자기 이제 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을이라는 거를 집값이라는 형태로만 인식을 했죠. 이 집이 오를 거냐 안 오를 거냐. 집이 없는 사람은 오르면 싫은 거고 집이 있는 사람은 오르면 좋은 거고 그 지역이 어떤 거냐라는 생각을 못했는데 코로나와 함께 우리가 갑자기 공동체를 고민을 하고 그러면서 이 장기적으로는 이 동네가 살아보니까 편한 도시라는 그런 흐름이 올 확률이 많아요. 정주 조건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이 국민 소득 한 2만에서 3만 달러 정도 되면서 생긴 거거든요. 우리가 지체됐었는데 그러면 코로나와 함께 우리가 위기겠지만 과연 지역 자치와 지역 공동체가 복원될 거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고요. 저는 이게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책적 여건이 안 좋지만 그래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코로나가 만드는 또 하나의 조건이 회계성을 무지 강화시켜요. 그러니까 강한 사람들한테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냥 뭐 좋은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음악 시장을 보면은 딱 BTS하고 트로트 2개만 남아 있어요. 그 2개만 돈이 들어오고 나머지는 예를 들면 무슨 뭐 조그만한
홍대 앞에 있었던 무슨 인디 밴드는 이게 다 망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현상이 음악만 그런 게 아니라 음악, 미술, 공연, 예술 대부분 다 똑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이 자영업자들도 강한 데만 남고 약한 데는 사라지게 돼 있거든요. 그럼 문화 다양성이나를 포함한 그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할 때 다양성의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딱 보기에 공무원들만 저는 욕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잘 보이는 거를 위주로 하다 보면은 잘 안 보이고 그런 거는 당연히 이제 우선순위가 제일 가거든요. 정책의 갖고 있는 약점인데 다양성 확보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식은 시민들이 많이 외치는 거거든요. 내가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어려우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우리나라 잘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행사가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이런 축을 통해 가지고서 작지만 나는 이게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걸 계속 만들어야 그게 반영되고 다양성이 생겨나거든요. 최근에 제가 이제 정신건강센터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우울증과 자살 다루는 그런 정부 기관에 자문을 해주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두 군데서 제가 부탁을 받았는데 최근에 이 코로나와 함께 이 20대 30대 여성들의 자살이 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책 연구를 할 만한 기관도 마땅치가 않고 돈도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60대 이상에 대해서는 고독사 등 많은 연구 과제가 있으니까 연구할 전문가도 있고 돈도 있고 그런데 20대 여성의 자살에 대해서는 기관도 약하고 전문가도 없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건 사실 인간적으로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도 거기에 돈과 정성과 관심을 들이지 않으면은 정책적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거든요. 그래서 더 다양한 얘기와 힘들수록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떠들어서 배고프다, 목마르다, 춥다, 여기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지 않으면은 불행히도 중앙정부에 위에 있는 사람들 잘 먹고 잘 살고 편해요. 그러니까 그걸 지역 단위로 묻고 그다음 분야별로 묻고 업종별로 묻고 그래서 이건 너무 힘들다 지금. 예를 들면 20대 여성들이 지금 자살을 하는데 그럼 방법도 모르겠지만 뭔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사는 이 공동체가 너무 슬프게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정책을 위한 참여, 그 참여를 통해서 관심을 만들고 그게 많아지는 사회가 궁극적으로는 다양한 것들이 존중받는 사회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귀중한 자리에서 저도 평소에 생각하던 것들인데 코로나 이후로 더 획일적으로 갈 거기 때문에 더 많은 기회 속에서 춥고 어둡고 말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한테 마이크도 들이대고 카메라도 들이대고 한마디 해보세요라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자리들이 지역으로 공간으로 그리고 또 어려운 분야로 계속 확산되어 나갔으면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석훈 박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진행을 해봤습니다. 코로나 앞으로 한 또 몇 년간의 시간 동안 우리 삶을 정말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사실 올해가 처음이기도 하고 부족한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급하게 준비했던 내용들도 아주 많았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또 다른 방식으로 더 나은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또 그것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창구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국민 여러분들은 이 열린 소통 포럼 어떻게 변해가야 할지 어떻게 개선돼야 할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잠시 후에 저희가 이 주제 제안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의 실시간 설문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포럼 매번 2시간씩 진행을 하고 있었죠. 2시간씩 시간 적당합니다. 그리고 발제수를 줄여서 집중도를 높여야 할 것 같다. 그리고 또 국민과 소통하는 시간 별도로 마련했으면 좋겠다. 뭐 추후에는 뭐 이제 이원 생중계 이런 것도 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보는데요. 네, 엔지니어 팀이 굉장히 사색이 되어 있습니다. 네, 주제에 따라서 적절한 시각으로 그때그때 다르게 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한 달이 지나갈 때마다 또 그 당시에 국민들에게 중요한 지점들이 정말 짧은 시간 안에도 많이 바뀌어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을 늘리자는 의견도 꽤 있었고요. 자, 참여하기가 편한 시간대는 평일
저희가 요 데이터는 평일 58.8%라고 응답해 주신 분 중에서는 공직자를 뺐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자들은 81.9%가 평일이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렇죠. 주말에 하면은 주말 출근을 해야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은 빼놓고 이제 데이터를 봤더니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평일이 조금 더 편했다. 그리고 주말 의견도 있으셨습니다만 거의 뭐 비등비등합니다. 조금씩 뭐 한 번씩 바꿔보는 것도 어떨까 싶고요. 선호하는 시간대 아무래도 퇴근 전 시간대가 훨씬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포럼 시간대도 좀 더 다양하게 운영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포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 더욱 활발한 국민 간 소통과 의견 개진, 지금도 너무나 열심히 의견을 개진해주고 계십니다만은 저희가 정말로 이 의견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엑셀에 다 정리를 해서 정리를 하고 다듬고 레포트를 만들고 전달하고 하는 과정들을 정말 빼놓지 않고 꼼꼼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이고 훌륭한 발제들 내년에도 또 이어가야 할 문제들이겠고요. 가장 먼저 보완해야 할 점, 더 구체적이고 생활에 와닿는 주제.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부처에서 진행하는 행사이기도 하고 공무원들의 언어로 표현된 부분들이 또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언어 그리고 일상에서 생활하는 언어와 또 주제들로 또 다르게 표현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많이 함께해 주시지 않을까, 좀 더 편하게 제안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양한 계층과 연령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 이거는 오늘 이제 함께해 주신 우리 세 분의 요 스펙트럼만 봐도 또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 춘천 왔죠. 그리고 또 송경희 선생님 오셨죠. 네, 이선아 선생님도 오셨죠. 이런 것들 보면은 이런 이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더 고민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지금처럼 다양한 주제로 매번 메인 주제를 잡고 또 세부적인 사항들을 각각의 전문가분들을 모셔볼 예정이고요. 매년 주제를 정할 때는 뭐 설문조사, 토론회, 연구 결과, 통계 수치 이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자,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시간대는 2시간 운영을 기준으로 유지를 하되 주제에 따라서 시간을 조정하거나 국민 소통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요. 포럼 시간을 다양하게 운영해서 국민들에게 적극적인 참여 늘려봅시다. 그리고 운영은 비대면 상황이 이제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내년에도 또 이렇게 만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 많은 국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방안 고민해 보도록 하고요. 주제는 국민 생활에 와닿는 구체적인 주제들 그리고 주제 선정에 있어서도 국민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하셨던 이 별표 모양 댓글창 주제 제안 부분입니다. 정말 이 짧은 1시간 내에서도 국민 여러분들이 주제 제안에 굉장히 다양한 얘기를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일상생활 속에 있는 쓰레기 처리의 문제 혹은 뭐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 전동 킥보드 문제, 생활 속에서 느껴지는 이야기들을 많이 남겨주셨고요. 이런 내용들 주제로 정할 수 있도록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런 내용들, 이 주제 제안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고 그리고 또 국민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이 얘기는 이제 행정안전부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정구창 국장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셔볼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마이크를 잡아주시고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늘 수고 많으십니다. 네, 정구창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희 그 실무자분들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일 재밌는 공무원이라고. 네.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마스크를 벗으면 모르겠지만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재미있게 좀 한번 저희들이 이거 운영도 하고 네.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특히 내년에 더 열심히 해서 더 재미나는 그런 포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6번 가까이 진행됐던 이 열린 소통 포럼 그리고 이 안에서 국민 여러분들이 제안해 주신 내용들 하나하나 다 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태까지 진행됐던 열린 소통 포럼 그리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전달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6번에 걸친 우리 열린 소통 포럼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6번째 6차 포럼에서 했던 그 젊은 사람들의 내일의 내일에 대해서 토론했던 게 가장 인상에 남고요. 왜냐하면 저 개인적으로도 이 MZ 세대라고 하는 그런 아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현실적인 고민이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도 우리도 막연하게 저도
뭐 공무원을 해라 아니면은 안정된 교사를 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성도 되고 해서 앞으로는 직업에 대해서도 좀 더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하는 쪽으로 저도 개인적인 아빠로서 그렇게 시작을 하려고 그럽니다. 네, 국장님도 이제는 공무원으로서 굉장히 오랫동안 봉직을 해 오셨는데 만약에 지금 자녀분의 세대라면은 국장님은 어떤 내 일을 꿈꿔 보시고 싶으신가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공무원 시작하기 전에는 소설가가 되려고 그랬어요. 아, 네. 그래서 소설가가 되거나 아니면은 연예 그 예술 기획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쪽으로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시대였으면 그냥 유튜버가 됐겠군요. 그죠?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네. 오히려 저 연봉 면에서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죠. 네. 잘 될 거라고 확신하고 계시는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주제 제안 내용을 올려주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내용들로 2021년 열린 소통 포럼을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는데요. 잘 보이시죠?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학교 폭력에 대한 대응, 뭐 노인 예. 요양원에 대한 내용, 그리고 학교에서의 코로나 예방 규칙에 대해서 뭐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 일단 코로나 얘기는 꼭 빠질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예. 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보이시면은 부동산 얘기도 나와 있죠. 네. 예, 뭐 주택이나 뭐 이런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진행팀에서 사실은 고민하고 의견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국민들께서 이렇게 또 주제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시고 하니까 이걸 잘 받아가지고 수기를 해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우리 홍 박사께서 우 박사님께서 우스큰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작은 참여가 중요하니까 그 세대라든지 또 나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또 소득에 관계없는 다양한 분야의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1년 열린 소통 포럼에도 꼭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이 지금 주제 제안란에다가 남겨주시고 있는 댓글 하나 하나가 여러분들의 의견이고 국민들의 아주 무거운 의견이라 생각하고 저희가 잘 정리하고 내년을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말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예, 지금 지금 현장에서 참여하고 있는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진행하는 팀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히 좋은 강의를 해주신 우리 우스푼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도 우리 우 박사님께서는 엔잡너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소설가시기도 하고 또 저술가시기도 하고 또 경제학자시기도 해서 이런 분들이 좋은 말씀을 들어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특히 국민 세 분께서 참여하고 계신데 이선아님, 김하종님, 또 송경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는 좀 더 우리가 아까 주제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의견 주셨지만 더 많이 고민을 해서 정하도록 하고요. 또 하나 제가 제일 바라는 것은 내년에는 제발 이 마스크 안 쓰고 우리 포럼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국창 국장님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 내년에도 또 웃는 얼굴로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행사 마무리를 하면서 선물은 따로 이제 연락을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정보는 댓글에 이미 남겨져 있기 때문에 안내 말씀 한번 전달 드리고 순차적으로 또 선물은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열린 소통 포럼 2020년의 행사들을 함께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저희 광화문 1번가 홈페이지 그리고 페이스북 항상 먼저 소식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 그리고 이전에 나눴던 그 리포트들도 모두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나간 영상 다시 보고 싶으시다면 광화문 1번가 유튜브에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열린 소통 포럼 2020 정책 참여마당 다양한 이벤트는 11월 8일 이번 주 일요일까지입니다. 잊지 말고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2020년 열린 소통 포럼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요. 참 끝내기가 싫으네요. 그죠? 네. 밝은 모습으로 그리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2021년에 다시 만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스크 꼭 안 쓰고, 네. 마스크 안 쓰고 만날 수 있어야 할 때 얼마나 상쾌할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저희 준비된 2020 열린 소통 포럼 마지막 스케치 영상 함께 보시면서 저희는
올 한 해의 이야기들을 여기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내주셨던 우리 시민분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우리 더 성장한 모습으로, 더 밝은 모습으로 내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더 이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문제의식,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에 더 절박하게 혁신의 필요성이 오히려 드러났다고 생각이 들고요. 모셔봤습니다. 여러분, 행정안전부 윤종인 차관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네. 저기서 잠깐 들으니까 우리 김선태 주무관님은 세게 말씀하시네요. 차관님과 저 같은 말단 직원이 이렇게 자유롭게 토론하는 건 네네. 제가 네. 열린 정부고 2살. 2,000쌀이 맛있습니까? 여주쌀이 맛있습니까? 여주쌀이죠. 여주쌀이. 어떻게 맛있죠? 특별히. 저희는 계속 포스트 코로나를 생각했었는데 이제 지금은 좀 위드 코로나를 정말 얘기해야 되고 한 번의 큰 사건이 있기 위해서는 29번의 작은 사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것들이 불이익 또는 불평등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생존까지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됐는데 실제로 고령층이 이용하는 노선들이 많이 폐지가 됐어요. 이유는 고령층의 데이터들이 수집이 되지 않았던 거죠. 고령층 자체가 이제 그 배제되는 경우들이 생겼고요. 대한민국 국민은 최소한 이 정도의 정보를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미쳤다. 농업이 얼마나 힘든 줄 아냐.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구기자는 이제 인삼, 하소와 이제 3대 명약으로 불리는 약재예요. 인삼급입니까? 인삼급이. 고사리의 효능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고사리는 딸 때 허리가 굉장히 아프고요. 기후위기는 농업의 문제이고 나중에 이 기농기촌을 생각하고 혹은 이런 어떤 먹거리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보존하려고 할 때는 과연 그게 가능할까? 메시지를 알리는 것이냐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고요. 수요자가 20대인데 결제자가 50대면 좋은 의사결정을 절대 저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그것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노력을 조금 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적인 측면에서 강화를 해서 자신 있게 내밀었는데 팀장님, 과장님, 실장님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은 야 이거는 좀 아니지. 네, 지금 이 영상을 지금 세종시에서 보고 계실 텐데요. 저희 세종시 잠깐 차단합니다. 그래서 일을 구성해 나가고 있는 개인에게 필요한 정책을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즉 지금의 노동법은 일터 중심의 그 조직 중심의 관리 중심의 법제로 남아있는 것이지 정부가 바라보는 일하는 청년이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에 조금 아직은 포커싱되어 있지 않는가. 5차 포럼에서 피자 요정이었죠. 행정안전부의 정부혁신조직실 한창섭 실장님 모시고 일에 대한 가치관과 문화가 많이 변화하고 있고 새로운 일자리 문화를 발행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한 정책도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